재판장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서기는 피고인 가운데 한 사람인 쥘리 팽송이 변호인 역할을 하기로 했고 다른 피고들도 그것에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쥘리 팽송이 누구죠? 연회색 눈의 처녀가 손을 들었다. 재판장은 그녀에게 변호인석에 가서 앉으라고 권했다. 경찰관 2명이 혹시라도 그녀가 도주할 마음을 먹을까 싶어 얼른 그녀를 에워쌌다. 경찰관들은 사근사근하고 호의적이었다. 사실 경찰관들은 도망자를 쫓고 있을 때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만 일단 도망자를 잡고 나면 오히려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마련이지 하고 줄리는 생각했다. 줄리는 방청객을 둘러보며 어머니를 찾았다. 3번째 줄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법학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그녀에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줄리는 아무 학위나 자격증도 없이 변호인석에 앉게 되었다. 그 점에 생각이 미치자 기분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재판장이 상하망치로 나무 탁자를 두드렸다.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공소장을 읽으세요. 서기는 이전의 사건들을 간단하게 요약했다. 난동으로 변한 콘서트, 경찰과의 충돌, 고등학교 점거, 많은 물적 피해를 가져온 기물 파손, 부상자 발생, 주동자들의 도주, 숲에서 벌어진 추격전, 피라미드 안으로의 도피, 새 경찰관의 죽음, 아서가 가장 먼저 가로대 앞으로 불려나갔다. 아서 라미레시, 나이 72세, 직업 상인, 주소 퐁덴블러 시페닉스가 맞습니까? 네. 네, 재판장님이라고 말하세요. 네, 재판장님. 라미레시 피고는 지난 3월 10일 파리 모양의 소형 살인 로봇을 사용해서 가스통 팽송 씨를 살해했습니다. 원격 조종이 되는 그 살인 로봇은 탄두에 자동 유도 장치가 달린 미사일과 비슷하므로 제5종 무기에 해당합니다. 그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아서는 한 손으로 축축한 이마를 쓸었다. 병든 노인은 서 있기가 힘들 만큼 기러기에 쇠해 있었다. 전혀 없습니다. 그분을 돌아가시게 해서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을 재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마취제에 알레르기가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사람을 파리 로봇으로 공격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검사가 빈증거리며 물었다. 파리 로봇이 아니고 원격 조종되는 비행개미입니다. 저의 보행개미 모델을 개선한 것이죠. 저와 제 친구들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나 산보객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은 개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문명과 개미 문명 사이의 협력에 도달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뒤적였다. 아, 그래요? 국립공원 한가운데 보호구역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실도 있군요. 그는 서류를 더 살피고 나서 말을 이었다. 여기 보니까 당신들은 평온함을 너무 소중히 여겼던 나머지 비행개미들을 여러 차례 내보내서 막시밀랭 리나르 경정을 공격했군요. 공공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을 말이요. 그 사람은 우리 피라미드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정당방위였습니다. 검사가 토를 달았다. 남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도 당신들에겐 비행 로봇으로 사람을 살해할 이유가 된다는 얘기로군요. 그때 아서에게 격렬한 기침 발작이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2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으로 돌아오자마자 노인은 그대로 털썩 쓰러졌다. 그의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자크 멜리에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긴급 구호를 요청했다. 곧 의사가 달려와서 노인을 진찰해보더니 조금 후엔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겠지만 노인을 너무 지치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렸다. 다음 피고인 다윗 사토르.
다윗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판사 앞으로 나가서 방청석을 등지고 섰다. 다윗 사토루 18세, 고교생, 피고는 이른바 개미혁명의 전략가로 기소되었어요. 여기에 피고가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마치 군대를 이끄는 야전 사령관 같은 모습이군요. 피고는 스스로를 새로운 트로츠키로 생각했나요? 그래서 트로츠키가 붉은 군대를 부추기듯이 군중을 선동했나요? 판사는 다윗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내쳐 말했다. 피고들은 개미식의 군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배심원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왜 피고인들이 곤충을 모방하는 것을 운동의 토대로 삼았는지. 제가 곤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저희 록그룹에 귀뚜라미 한 마리를 포함시켰을 때였습니다. 그 귀뚜라미는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비웃음이 일었다. 재판장은 정숙을 요구했다. 다윗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개체 대 개체로 의사소통을 하는 귀뚜라미들에 이어서 저는 전방위 소통을 하는 개미들을 발견했습니다. 개미집 안에서 각 개체는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대는 완벽합니다. 인간 사회가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내려고 한 것을 그들은 우리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에 실현했습니다. 피고는 우리 모두에게 더듬이가 생기기를 바라는 겁니까? 검사가 빈정거렸다. 이번에는 방청객의 웃음소리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다윗은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대답했다. 저는 우리가 개미들처럼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제를 갖추게 된다면 오해와 착각과 고개와 거짓이 사라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의 이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미들 사이의 소통은 서로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방청객들이 수근거리며 반응을 보였다. 판사는 상하망치로 다시 탁자를 두드렸다. 다음 피고인, 줄리 팽송. 피고는 이른바 개미혁명의 과격한 여성혁명운동가였고 주모자였어요. 피고가 일으킨 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어요. 막대한 물적 피해가 생겼으면 물론이고 나르시스 아르포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어요. 나르시스 상태는 어떤가요? 줄리가 물었다. 질문은 내가 하고 거지 피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은 내가 하고 거지 피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할 때는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해요. 조금 전에 내가 피고의 한 공범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못 들었나요? 피고는 소송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군요. 그래서 어디 변호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권으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편이 피고나 피고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판사는 손녀를 나무라는 할아버지 심정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기로 했다. 좋아요. 피고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나르시스 아르포 군의 상태는 별로 진전이 없어요. 피해자가 그렇게 된 건 결국 피고 때문이에요. 저는 언제나 비폭력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미혁명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행동들을 수없이 거듭함으로써 산을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줄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어머니만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다가 그녀의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역사 선생을